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표의 정의 부분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상표법 구정 중에 우리 상표의 정의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상표의 정의 돼 있고요. 우리 우리 프린트물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2조 2랑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법조문으로는 1호, 2호입니다. 이렇게 2조 2랑 1호, 2호. 그래서 보통 이걸 상자, 사표 이렇게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럼 상표라는 거는 그럼 도대체 뭐냐? 자, 그러면 상품에 관련돼서 자타식별, 자타식별이라는 말 좀 익숙해졌죠?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사용이 중요하다고 했죠. 신용을 유지를 해서 도모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용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걸 사용하기 위한 표시. 그래서 우리가 마크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표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상품은 도대체 뭘까? 상거래에 사용되는 물품일 텐데, 자, 그러면 상품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언제 쓰는 게, 또 어떨 때를 얘기하는 거냐? 상품에.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그 상품학적으로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판례가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표시하면 이제 관련된 판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자타식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게 자타식별을 하게 되는 거냐라고 해서 이게 정의 규정에는 있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되게 중요한 등록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시면 33조에서 어떤 게 자타식별이 있는지, 그 힘이 있는지 보여주고요. 사용도 너무 중요해요. 사용은 그냥 쓰나 보다. 이게 아니고 우리 법률적으로 사용이라는 거는, 특히 상표법상 사용은 뭐가 중요하냐?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또 너무 중요하니까 2조 2랑 11호.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쓰면 11호입니다. 11호, 그 다음에 2조 2항. 에서 사용을 별도로 규정을 합니다. 사용이 너무 중요해서. 그 다음에 표장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해서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표시하는 것들인데, 그 이제 예전에는 좀 되게 좀 어떤 것들인지 뭐 기호 문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좀 세세하게 좀 돼 있다가 이걸 이제 되게 넓게 2016년도에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넓은 개념으로 정의를 내게 돼요. 그래서 출처 표시로 사용하는 것들을 대부분은 표장이라고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개념적으로 당연히 이해되는 것들이 이제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타식별, 출처 표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상표법 목적에서 계속 나와서 하게 되는데, 상표는 아까 말씀드렸죠. 선택의 문제다.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해요? 사용을 해야지 중요합니다. 사용이 너무 중요해요. 사용.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중에 아주 잘 알게 되시게 되는데, 상표를 이제 등록하셨잖아요. 그러면 일정 기간 또 사용을 안 하면 불사용이라고 해가지고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상표를 아무리 등록했다 하더라도. 사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정한 제재를 둬요. 일정 시간 써야 된다. 그래서 자, 12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러면 거기 상자사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상품의 경우에 법조문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동그라미 치시고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유형물이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나타내는 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브랜드가 쓰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도소매업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저같이 우리 변리사, 법률 이런 것들은 어떤 유형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서비스인데 이것들도 브랜드가 있을 수 있죠. 저도 뭐 윤영근 변리사 또는 윤별 이런 브랜드를 자꾸 키우려고 하는 게 되는데, 이걸 내가 상표 등록을 받으면 되는 거죠.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다. 이러면. 그래서 서비스라는 것들도 이제 상품에 포함된 걸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표시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표장돼 있는데, 나중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다. 출처 표시, 출처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누구의 것이냐를 나타내는 거. 그런데 거기에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라고 해서 요거는 나중에 외우시게 됩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약간 제한을 뒀는데 이제는 뭐 소리 냄새 상표도 다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출처를 나타낼 수 있는 표장이면 된다. 표시면. 그래서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중요한 거. 그럼 상품은 도대체 뭘까? 요거. 그냥 상표를 부착하면 다 상품이냐? 그냥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례라는 게 왜 나오냐면 특허청하고 싸우든 아니면은 뭐 당사자끼리 어떤 여러 사람하고 싸우든 뭐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법에 대한 해석을 법원에 맡기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법 규정만 보면 지 좋은 대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면 당신의 재판관이 보기엔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러면 우리 상표법상 상품은 뭐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상표의 정의에서.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아, 상품이 되게 중요한데 관련된 규정이 2조 1항 1호구나. 요거를. 그래서 항상 법조문을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항상 틀을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 내용이 나왔다.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 항상 법조문이 먼저예요. 법조문, 이걸 이제 법규정, 법조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럼 상품에 대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뭐 하기 전에 우선은 요거 간단하게 우리 그걸 좀 표현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표장이라는 거는 아까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뭐 표시면 다 하죠. 그래서 뭐 이런 문자, 그다음에 입체상표. 요거는 이제 홀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소리상표.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소리상표는 이제 많이 등록이 됐는데 까똑 하는 소리 있죠? 요것도 이제 소리상표로 등록이 됐고 이런 로고. 그러니까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다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장이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품은 우리 상표법상 상품에 써야지만 상표입니다. 상품이 아니면 상표로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판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프린트물에 교독 상목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외우실 거니까 그냥 익혀두세요. 이거 유명한 두 문자예요. 교환 가치를 갖고 상거래 목적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이 됩니다. 물품. 그래서 물품이라는 거는 나중에 부동산은 안 돼요. 나중에 물품의 자세한 내용은 뭐 상표법에서도 할 거고 디자인 보호법에서도 하게 됩니다. 물품에 대한 거. 왜냐하면 디자인 보호법에서 배우시게 될 때 물품만 보호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독 상목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 교환 가치를 가진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 그러니까 교환 가치를 갖고 상거래 목적이 대상이 돼야 돼요. 이게 판단 기준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판례가 나온 게 요겁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또 볼 건데 가볍게 보세요. 자, 교독 상목품 잘 떠올려 보시면 자, 요게 이제 불사용 취소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사용 취소 심판. 불사용 취소 심판이라는 거가 있는데 어쨌든 사용이 됐냐 안 됐냐를 따지게 돼요. 근데 사용이려면 상품에 썼어야 됩니다. 상품.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거예요. 상품이냐 아니냐가 문제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내가 자기가 윙크라는 상표고요. 요게 잡지에 대해서 상표를 등록해놨는데 이제 안 썼잖아 너는 하고 주장하니까 아니 나 썼는데 내가 월간 잡지 로드쇼라고 해서 뭐 연예인들이 나오는 건데 그런 걸 발행을 하면서 윙크라고 여기 썼지 않느냐. 근데 대신 요거는 뭐 별책 부록이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막 사용해서 나눠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보시면 상표가 표시됐으니까 그 사용된 건 상품 아니냐라고 하는데 별책 부록은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고 상거래 목적물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다른 잡지에 부속된 거니까 이거는 그 자체의 교환 가치를 가진 게 아니다 라고 봐서 판례 기준이 나온 거죠. 아까 그 교독 상목품. 그러므로 상품에 쓴 게 아니네. 요 윙크라는 상표가. 그럼 사용이 아닌 거죠. 사용이 아니니까 불사용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사용에 대한 부분을 좀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상품이냐 아니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상품. 교독 상목품. 그러니까 상표의 정의에서 그런 용어 그 개념이 나오게 되고요.
또 유명한 판례입니다. 시험에도 나왔었던 건데, 자, 뭐 나중에 이게 왜 상표가 두 개가 같이 존재하지? 라고 했는데, 카스라는 상표인데 얘는 티셔츠의 상표를 갖고 있고요. 을은 맥주에 대해서 등록 상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을이 판촉 행사를 한 겁니다. 판촉 행사. 무상으로 막 나눠주는데 여기에 티셔츠에 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내가 티셔츠에 카스라는 상표의 권리자인데 이거를 티셔츠에 상표가 들어있네. 침해 주장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직 침해에 대한 요건에 대한 거는 아직 배우지 않으셨지만 침해 요건 중에 상품에 사용을 한 거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럼 상품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그럼 이거는 상품에 쓴 거냐? 상품에. 자, 상품이에요 아니에요? 교독 상목품을 떠올리시면 자, 판촉 행사 무상 배포한 거는 그 자체로 교환 가치를 가지고 상거래 목적물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무상으로 판촉물이 된 거니까. 근데 이걸 또 막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판촉물 받은 거 다시 판매하면 되잖아요. 자, 그게 아니라 지금 판촉물로 나눠주는 것 자체의 행위. 요게 이제 그때 쓰여지는 물품이 상품이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상품이 아니니까 침해가 아닌 거죠. 요거 을의 행위가. 그래서 기초적인 건데 요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나중에 이제 여기서 확대돼서 침해 요건 이런 것들도 다 관련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데도. 그래서 상표의 정의에서 상품의 내용, 그거 교독 상목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표로 등록을 받으려면 이제 약간 주체적 요건입니다. 아무나 상표 등록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지금 쓰고 있으면 당연히 사용받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사용하려는 자,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사용하려는 자, 제가 표시를 했죠. 요거를 이제 사용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자가 그런 자만이 등록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걸 이제, 자, 3조 1항, 자, 여기는 다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단서겠고요. 3조 1항 본문이겠죠. 요 내용, 요 규정은 3조 1항 본문. 사용이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자, 이건 사용이사라는 거는 내가 지금 사용할까 말까 가슴속에 내용이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여기를 까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판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사용이 이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상세한 거는 나중에 기본 강의 때 하겠지만 사용 이사가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판례가 이렇게 막 나눠지다가 2012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거를 아주 중요한 규정으로 넣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중요한 규정으로 넣어서 이런 걸 사용이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자. 그러면 사용이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예전에 판례가 있었는데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심사기준에, 심사기준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심사기준이라는 거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특허청에다가 서류를 냈어요. 신청을 했어요. 그걸 이제 출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심사관들이 뭔가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어떤 규정 같은 게 필요해요. 그거 지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례가 없거나 그러면 이런 심사 기준이 되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요. 그래서 시험에 이제 이것도 잘 나와요. 심사 기준은. 2016년도 이전에는 잘 안 나왔는데 2016년도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약간 히스토리가 있는데 심사 기준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에 이 사용 이사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요. 2012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그런 판단 기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사용이사도 판단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심사 기준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3페이지 보시면 프린트물, 자, 사용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사용이사잖아요. 그럼 사용의사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필요하겠네 라고 해서 심사 기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암기하실 땐 개견자선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하는 어떤 요건들, 판단 기준을 심사 기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외워놓으셔야지만 사용이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상표를 등록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용을 지금 하는 자든지 아니면 최소한 사용의사가 있어야 된다. 보통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사용의사가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사용의사가 없어 보이는데 너 상표 신청했어? 출원했어? 안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그거를 규정해 놓은 게 3조 1항 본문입니다. 중요하겠죠? 예, 시험에 제일 또 나올 수 있고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3조 1항 사용이사 중요하다. 그럼 이게 자꾸 3조 1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따지는데 여기 이제 아까도 이런 절차를 보여드렸죠? 출원을 해서 이런 쭉 하게 되는데 이때 심사를 하는 게 뭐? 등록 요건입니다. 등록 요건. 등록 요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뭐가 되느냐? 이걸 심사를 하게 됩니다. 특허청의 심사관이. 그러면 등록 요건은 이게 크게 우선은 개념을 잘 모르시니까 이것 좀 보시면 14페이지입니다. 프린트물의 14페이지. 거기 상표법상 취급 이렇게 되어 있죠. 등록 요건이다. 정의 규정과 3조 규정은. 여기 이제 2조라는 게 정의 규정이죠. 아까 2조 1항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정의 규정. 그 다음에 요거 사용의사. 근데 지금 등록 요건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죠. 등록 요건. 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등록 요건에 위배되면 출원을 해서 심사를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절이 됩니다. 근데 거절을 해야 될 게 모르고 이게 등록이 됐어. 그럼 이거 원래는 등록되지 말아야 될 거죠. 그럼 나중에 없앨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거절 이유와 무효 사유는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비슷해요. 한두 개밖에 차이 안 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거절 이유라든지 무효 사유 얘기가 나오면 다 같은 말이에요. 등록 요건입니다. 등록 요건. 등록돼야 되는 요건인데 그게 모르고 등록이 됐다? 그러면 무효.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정보 제공, 이의 신청 이유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다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거정이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불러요. 저희가 이렇게 용어로 얘기할 때, 자 거정이는 같고요. 할 때 거절 이유, 정보 제공, 이의 신청 이유는 같다. 그래서 거정이, 그다음에 등록 후에 무효 사유. 그러면 이게 등록 요건은 이제 각각의 법 규정이 있습니다. 54조, 뭐 117조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달달달달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외운 적이 없고요. 아무 대세에 영향이 없고요. 우선은 제가 강조드리는 건데 중요한 것만 이제 등록 요건에 요 5단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5단계라는 말은 제가 만든 건데 이 5단계만 잘 하시면 돼요. 그 외에도 등록 요건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이 5단계에 추가되는 거 한두 개만 아시면 돼요. 뭐 54조, 그 다음에 뭐 117조의 거절 이유 무효 사유를 뭐 달달달달 그렇게 시간 투자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5단계에다가 한두 가지 시험에 나올 만한 독특한 것만. 그리고 나중에 뭐 거절 이유 무효 사유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법조문 정리할 때 한두 번 정도 특이한 것만 하시면 시험 볼 때 아무 문제 없어요. 걱정 마. 그건 책임집니다. 제가. 예, 뭐 기출 문제를 보시든 보면 제가 이렇게 허튼 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딱 합니다.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여튼 여기는 뭐라고요? 우리는 좀 시험을 고득점 받기 위한 학원입니다. 학원.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등록 요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2조의 정의 규정, 3조. 지금 이제 3조를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의 규정이라든지 3조의 사용 이사와 관련된 게 문제가 있다. 그럼 뭐라고요? 등록 요건 위배돼서 거절 이유 또는 등록 후에 무효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거절 이유, 무효 사유 이런 걸 등록 요건이라고 하고요. 뭐 등록 요건 문제다 그러면 거절 이유나 무효 사유 문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록 요건이란 말이 나오면 특허나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등록 요건 그러면 원래 거절 이유, 등록 이후에 무효 사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등록 요건은 나중에 이 5단계를 하시게 되는데 입문 강의 때 이거를 몇 번씩이나 보여드려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건 아예 상표법을 공부하실 때 몸에 체화되어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이게
체화돼 있다 이렇게 좀 약간 익숙해져 있으면 등록 요건 문제를 풀거나 이럴 때 실수를 안 합니다. 이걸 순서대로 쭉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논점 누락이나 실수를 하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5단계를 제가 만든 거예요. 5단계. 이거를. 이게 뭐 많이 하면 저절로 알게 된다 이러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한 4, 5년 의사가 되기 위해서 막 하는 공부나 이런 게 아니라 단시일 내에 뭔가 전문직 수준, 우리 법률 전문가가 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약간 뭔가 좀 중요한 부분에서는 좀 딱 나눠서 체크를 해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막 무작정 하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단계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도 실무적으로 다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5단계가 등록 요건에서 이거를 계속 활용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거 이제 상표에 대한 등록 요건 설명을 좀 드리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상표 사용 짧지만 1, 20분 정도지만 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